예, 오늘은 우리 청년공인중개사무소 자문 변호사님이신 한준경 변호사님 모시고 처음 만나는 시간이기 때문에 먼저 간단한 소개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준경 변호사님은 어떤 분이신지 간단하게 소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좀 전에 소개받은 한준경 변호사라고 합니다. 인사드리고, 이 어릴 때 자기소개할 때 굉장히 떨면서 했는데, 어른이 되면은 자기소개 같은 거 안 할 줄 알았는데, 이거 또 이게 하게 되네. 예, 저는 역삼역 근처에 있는 법무법인 랜드마크라는 곳에서 이제 변호사 일을 하고 있고요. 변호사님 몇 년 되셨죠? 변호사님 되신? 변호사 한 지는 8년이 됐고요. 네. 이제 얼마 전부터 또 제가 이제 독립을 해서 제 일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네. 그렇군요. 예. 오늘은 처음 보는 날이니까 예. 저희가 이제 부동산 관련돼서 저랑 대화를 자주 나누시잖아요. 예, 근데 그렇죠. 제가 일반인의 관점에서 예. 사실은 로스쿨이 생기고 여러 가지로 법률 어떤 서비스 자체를 공급받을 수 있는 시장이 늘어났긴 했지만 예. 여전히 일반인들한테는 변호사 한번 만나는 게 상당히 부담이 될 수도 있고 쉽지 않은 느낌이 있거든요. 예. 근데 특히 이제 제가 하는 분야인 부동산 쪽에서 봤을 때 변호사를 만난다 또는 뭐 법무사를 만난다 요 어떤 느낌이 잘 구분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수준은 법무사는 부동산 등기 업무를 하고 예. 변호사는 뭔가 임대차 분쟁이라든지 어떤 소송이 있었을 때만 만나는 어떤 대상 아닌가 이렇게 정도밖에 구분을 못할 것 같은데 실제 업무가 어떤 차이가 딱 명확하게 어떻게 되는 건가요? 좀 전에 소장님 말씀하신 그 느낌 내지는 네. 그런 내용이 대체적으로 맞고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다만 이제 물론 법무사님들도 그 간단한 이렇게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뭐 소장을 작성하신다던가 이렇게 상담을 하신다던가 그런 법률 업무를 취급하긴 하지만은요. 주된 업무는 어쨌든 그분들은 이제 등기 업무, 뭐 상업 등기라든가 뭐 부동산 등기, 각종 그 등기 절차 굉장히 많거든요. 이제 그런 거를 대행한다고 하죠. 수수료를 받고 이제 그런 걸 중심으로 하시고, 변호사는 말 그대로 이제 소송 대리라고 해가지고 정식으로 선임을 약정을 해가지고 위임장을 내고 어떤 법원에 가서 이렇게 변론을 한다던가 이런 식의 어떤 사건 분쟁 해결 중심으로 그렇게 업무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 영역은 부동산 사건이다 해도 그 영역은 굉장히 방대하고 넓어요. 어떤 뭐 등기면 등기 그렇게만 말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뭐 아파트 예컨대 그 입대위 이런 분쟁 같은 거, 뭐 부동산 사기, 뭐 등등 뭐 경매 뭐 등등 굉장히 많아서 그냥 부동산 전문이라고 하시는 분도 더러는 계시지만 사실은 부동산 관련된 일은 웬만한 변호사들은 많이들 이제 취급을 하고 그 분야도 굉장히 방대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변호사님은 예. 저희 청년공인중개사무소 또는 은퇴부동산연구소에 오시는 고객분들과 기꺼이 소통을 할 수 있나요? 물론입니다. 변호사는 기본적으로 상담을 이제 첫 번째 단계로서 하고 그 전제는 당연히 소통이겠죠. 이야기를 듣고 거기서 어떤 맥을 잡는다거나 쟁점을 추려가지고 법률적인 관점에서 이제 뭐 필요하면 조언을 해드리는 그런 일련의 절차를 하는데 당연히 소통을 해야죠. 저도 뭐 소통하는 거 좋아하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변호사님들마다 성향이 좀 차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예. 어떤 분은 본인의 핸드폰 번호도 오픈하거나 또 직접 전화를 받으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아예 그 사무실 번호, 대표 번호 외에는 노출이 안 되시는 분도 있는 것 같은데 혹시 핸드폰 번호 노출하시고 또 이 방송을 통해서 이렇게 홍보를 하더라도 상관이 없으신지 궁금해요. 좋은 말씀이신데요. 저는 기본적으로 원칙적으로 핸드폰 번호를 오픈을 하고요. 아주 특별하게 제가 전화를 못 받는 상황이 아니라면은 원칙적으로 전화를 일단은 받아요. 받고 그분의 이야기를 일단은 듣죠. 예, 듣고 뭐 필요하면 상담을 바로 해드리거나 아니면은 또 필요하면은 조사를 해서 알아보고 검토를 해서 또 답을 드리는 경우도 있고요. 일단 저는 전화를 받습니다. 근데 저도 그 은퇴부동산연구소를 쭉 해올 때 이게 그냥 전화번호를 무방비로 오픈하다 보면은 정말
좀 어렵거든요.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예. 그래서 어떤 그 진짜 꼭 상담을 해줄 고객을 위해서 상담료를 유료화해서 진행을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변호사님들도 거의 100% 유료 상담 하지 않나요? 그래서 저는 전화를 그러니까 꼭 필요하신 분이 우선적으로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예전에 변호사 사무실 가보면 보통 뭐 30분에 10만 원 이렇게 유료 상담 많이 하시던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나요? 아, 맞습니다. 일단은 유료 상담을 원칙으로 하고 30분에 10만 원 아니고 이제 5만 원, 30분 하면 5만 원 정도 받고요. 1시간 넘어가면 이제 10만 원 정도 이렇게 하는데 네. 그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유료로 하는 그 취지를 좀 어느 정도는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왜 유료를 하겠어요? 그 상담 자체에 집중을 하고 좀 더 퀄리티를 보장을 하자는 그런 취지거든요. 예컨대 무료로 상담을 해버리면은 변호사가 이제 좀 안 좋은 마음을 먹으면 어떻게 할 수 있냐면은 대충 이제 상담해놓고 수임을 막 목적으로 해가지고 뭐 되지도 않는 거를 대충 해가지고 수임에 이제 주안을 두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상담을 정말 순수하게 있는 그대로 상담을 하기 위해서 그걸 정산을 하고 다만 정말 수임이 필요하고 의뢰인이 요청을 해가지고 수임을 하게 되면은 그 돈을 이제 빼주죠 보통 이제 관행적으로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서로 간에 좋고 합리적으로 보기 때문에 이제 유료 상담을 하는 거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원칙적으로는 유료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영상에 상담은 유료다 이렇게 내보내도록 그걸 그렇게 하겠습니다. 너무 크게 근데 사실은 네. 저 역시도 은퇴부동산 연구소에서는 네. 유료 상담 외에는 하지 않거든요. 그게 이제 돈을 떠나서 유료 상담을 해야 꼭 필요한 분들이 상담 받고 네. 또 상담을 하는 사람도 책임감을 갖고 그렇죠. 상담을 해줄 수 예, 있기 때문에 예. 그리고 물론 그분이 뭔가 계약을 하거나 하면 상담료 저 역시 전체 수수료에서 차감을 해드리니까 예. 시스템이 비슷하다고 볼 수가 예,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네. 그러면 이제 그 오늘 처음 인사를 드렸는데 예. 앞으로 노초로 TV라고 합니다. 제 채널이 제 채널에서 많은 전문 직업군에 대한 어떤 직업에 대한 얘기를 꾸준히 해볼 생각이에요. 매우 미력하지만 그래도 우리 변호사로서 변호사 전문 직업인으로서의 첫 인터뷰 감사드리고요. 예. 오늘 법무사와 변호사 예. 어떤 차이 예. 일반인들이 쉽게 좀 알 수 있게 잠깐 아까 언급해 주셨는데 나중에 또 이렇게 쉬운 주제를 가지고 예. 궁금해 하시는 것들 예. 추후에 만나보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오늘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